반도체 빠졌다고 2차전지 투자자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보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반도체 빠지면 2차전지가 더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루언스 에너지,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죠? 지난 4월 대비 몇 배야 이거? 7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얘가 브로드컴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4%예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대응을 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사야 할지, 그것을 오늘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정말 좋아. 리튬 가격이 이제는 정말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받겠지만 마찬가지로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미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많이 빠지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차 전지가 급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어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리튬 가격이 오른 이유도 ESS죠? 지금 전기차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ESS. 결국에는 리튬 가격도 AI 업황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AI 심리에. AI 업황은 너무 좋아요. 브로드컴도 지난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매출 성장이 65%라고 하잖아요. 숫자는 이보다 확실한 곳이 없어요. AI보다. 지금의 문제는 심리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논리보다,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굴해봤자 심리가 좋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는 거라고요. 반도체가 지금 별로라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2차전지가 죽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예상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리 때문에 다음 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라인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수급도 정말 좋았다. 이때 빨간 선을 보면은 외국인이 정말 급하게 샀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상할 정도로 급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요 봉이 중요하다. 지난 거래일에서 중요한 11만원을 지켜줬는데, 일단은 11만원에서 지지를 받아야겠지만 깨질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10만원이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 직전 고점 라인을 강한 힘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깨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깨지면 안 된다. 깨지면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 라인을 확률적으로 지켜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정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볼까요? 계속 힘이 약했어요. 40만원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볼 것도 없이 40만원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40만원이 깨지면 뭐 다시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40만원 초반, 이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만원 초반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는 빠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은 그래도 기관은 매수를 해주었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ESS 사업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ESS 사업은 지금도 좋지만, 내년 전망도 좋지만 심리의 문제로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입니다. AI 관련주들, 반도체 2차전지. 어떻게 2차전지가 AI 관련주가 됐습니까? 정말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오로지 전기차 관련주였잖아요. 삼성 SDI가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안 좋게 봤죠. 2조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했죠.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것은 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보면 26만원 아래로 내려오진 않을 거고, 일단은 거기까지 빠지면 정말 다시 죽는 거고, 근데 26만원은 정말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구름 상단이 27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일단은 빨간색 20선까지는 당연히 내려올 것 같아요. 30만원이고 30만원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여기서도 28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6만원에 강한 지지선이 있고, 네, 20만원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도 가능하다. 거기서 방어를 해내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쫄지 마세요.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더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월봉 분위기는 괜찮은데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와중에 강한 모습을 하면 그것은 진짜 찐이에요. 근데 AI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ESS, 결국에는 AI 때문에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AI 분위기가 냉각이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정말 좋았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자면 11선까지는 일단은 내려온다. 그 가격은 16만원 후반. 거기서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버틸 수도 있고, 11선까지만 버티면 뭐 좋죠.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마찬가지예요. ESS 덕분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리튬과 양극재 기업들은 그래도 리튬 가격이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리튬 가격도 다음 주에 빠지는 거. 최악은.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은 구름 지지선까지는 내려오겠죠. 11선이 21만 3천원, 4천원. 그리고 21선까지 염두하자면 20만 5천원, 6천원. 20만원을 강한 지지 라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만원. 일단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약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캔들 모양 대비 돈이 없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기업들이 대체로 그랬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돈이 폭발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LNF도 그거예요. 얘가 ESS향 양극재를 가장 먼저 양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체크해보면 빨간색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개인이 좀 사고 있네요. 최근에. 그래서 LNF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름 상단이 지금 12만원에서 지지선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음 주 초반에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으면 12만원까지는 일단 빠진다. 12만원이 깨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겠다면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확실한 신호가 나왔을 때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코스모신 소재 구름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빨간색 20선 그리고 파란색 60선이 겹치는 가격까지 조정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5만원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4만원 후반대에서 지지 라인이 있고, 지지 라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하는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서 반등을 하겠죠. SKC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할게요. 올해까지도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적자인데 내년이 되면 적자 폭을 크게 줄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도 좋지 않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SKC는 2차 전지 기업일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AI 관련주인데 유리 기판도 AI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밸류도 사실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없어서, 그리고 SKC의 실적 전망도 계속 하향이 되었군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이게 문제죠. 일단은 SKC도 다음 주에는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의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는군요. 이때 탈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단기적으로는 1차 지지선이 1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9만원이 될 것이고, 9만원 아래는 너무너무 기회가 될 것 같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분위기는 금방 또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쫄지 마세요. 시장은 정말로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리고,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